저주 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흐지부지 종결되고 만 것이죠. 자, 그렇게 저주의 공포에 떨었던 그 후로부터 7년이 흐르고 또다시 이유 모를 병이 생긴 거예요, 인조가. 아, 그러다 보면은 그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주. 또다시 저주가 시작됐다는 그 공포에 인조는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인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조기. 그렇죠. 조기인. 늘 인조 가까이에 있었던 그녀는 인조의 불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기인은요, 자, 이렇게 저주, 여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이것 때문에 생긴 인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저주를 해결하려고 영험하다는 무당 앵무입니다. 앵무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저주니까 용한 무당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조기인은요, 무당 앵무에게 궁궐 곳곳에 있는 저주물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자, 당시 조사했던 궁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인조가 머물렀던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무당은 바로 이 인조가 지내는 창경궁을 아주 대대적으로 수색을 합니다. 그 결과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보시죠. 빨간 점 보이세요? 네. 이게 지금 발견입니다. 와, 많이 발견돼. 어주의 흔적인가 보다. 누가 저주를 진짜 했네. 그죠? 자, 임금이 지내던 침소, 양화당, 네. 이 근처에서 14곳, 동궁 근처 12곳에서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저주에 쓰는 물건인 저주물이 마구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왕이 덮고 자던 이불에서도 저주물이 발견됩니다. 자고 있는 이불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거기 다시 못 자죠. 자, 인조는요, 궁 안팎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원손이 지낼 예정이었던 곳에서 저주물이 발견된 겁니다. 도원하지. 아이한테까지. 그럼. 자, 이때 인조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이게 맞았구나. 그리고 누가 이거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겠다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인조가 오랫동안 벼르던 사람, 그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누굴까요? 정명공주가 나왔구나. 맞습니다. 정명공주. 정명공주 집에 무당이 드나들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정명공주 측은요, 저주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은 합니다. 과연 인조가 그 말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죠. 믿죠. 절대 안 믿죠. 그렇죠. 그런데 정명공주 집에 무당이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정명공주 측이 묻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주 사건은 이번에도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말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저주물들을 누가 찾은 겁니까? 조기. 그렇죠. 해낸 거지 않습니까? 앵무를 시켜가지고. 그죠? 무당. 아, 이 일로 후궁 조기인에 대한 인조의 신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커졌겠네요. 하늘이죠. 이제 진짜 이렇게 무서웠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이 사건을 통해서 후궁 조기인에 대한 인조의 신뢰가 높아지죠. 그리고요, 조기인은 인조에게 또 다른 큰 기쁨까지 또 안깁니다. 엄청난 뭘까요? 일이네. 뭘까요? 자녀를 낳아요. 자, 그런데 이번엔 아들! 이야. 임신 중이던 조기인이 드디어 아들 승성군을 낳은 겁니다.
자, 어여쁜 호명공주에 이어서 아들까지 떡하니 안겨주니, 자, 아들을 낳은 조기는요 1640년 8월 인조에게 다시 큰 선물을 받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상승. 품계 업그레이드. 네. 자, 이제 정상품 소용으로 올라갑니다. 자, 국녀 출신 들어왔는데 지금 자박자박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네요. 그죠? 인조의 애정 무한되었습니다. 인조는 더더욱 조기인을 가까이 합니다. 자, 이제 궁안에서 인조의 총애로 조기인을 넘어설 여인 아무도 없습니다. 조기인은 확실하게 인조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랑에 균열이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 아, 새로. 새로운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그렇죠. 어? 바로 인조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겁니다. 허허. 조기인 성격 있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조가 한 궁녀에게 승은을 내립니다. 승은 상궁 이 씨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조기인 어땠을까요? 난리 나죠. 불안하고. 그렇죠. 정말 놀라고 불안했을 겁니다. 조기인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조기인이 극도로 불안했을 상황. 근데 이때 조기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목숨까지? 네, 목숨까지? 바로 누군가가 조기인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주도 아마 조기인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오. 그런데 그 사건을 듣고 더 충격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인조? 인조. 자신을 향하던 저주에 치가 떨렸던 인조인데 다시 또 화가 납니다. 난리 났겠네요. 아니나. 그렇다면 대체 누가 조기인을 저주하라고 했을까요? 설마 이 새로운 여자분이 조기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까요? 승은 입은 궁녀. 맞아요. 조기인만 인조의 총애를 받는 게 못마땅했던 승은 상궁 이 씨가 인조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조기인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 자백을 들은 인조 어떻게 했을까요? 아 완전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어서 엄청 엄하게 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승은 상궁 이 씨를 가차없이 유배 보내고 죽여버립니다. 죽이기까지? 네, 마음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궁녀인데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그래도 또 조기인을 건드렸으니. 그렇죠. 그런데 이 저주 사건을 둘러싸고 궁궐에 수상한 소문이 돕니다. 어떤 소문이었을 것 같아요? 실록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 씨가 스스로 저주하여 이 씨를 모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한다. 아, 이거 조기인 씨. 자작극. 맞습니다. 조기인이
저주 사건을 꾸미고는 승은 상궁 이 씨가 한 것처럼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계략을 꾸몄다는 이야기죠. 인조와 중전 사이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 인조가 중전을 다른 궁으로 옮기도록 명한 겁니다. 인조가 중전에게 홀로 경덕궁, 지금의 경희궁에 가서 지내라고 한 겁니다. 왕과 왕비가 서로 다른 궁을 쓰는 별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중전과 별거를 선언한 인조의 명분은요. 아이고, 중전의 건강이 안 좋으니 옮겨서 치료하라는 거였습니다. 아, 핑계네요, 핑계. 아마 한 나라의 국모로서, 여성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던 1646년 1월 또 한 번 인조를 불안에 빠뜨리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이 먹을 전복구이에 누군가 독을 넣었다는 겁니다. 왕이 먹을 음식에 독을 탔다? 이거 역모죠. 인조는 배후로 의심되는 사람을 바로 지목합니다. 누굴까요? 세자빈 강 씨? 맞습니다. 와. 명확한 증거도 자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세자빈 강 씨가 이 독사를 주도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여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납니다. 결국 1646년 3월 15일 인조는 세자빈 강 씨를 배출시키고 사약을 내립니다. 아니, 와. 그런데 이때 민심을 적은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안팎의 민심이 수긍하지 않고 모두 조수기에게 죄를 돌렸다. 세자빈 강 씨의 죄가 드러난 것도 없는데 역적으로 몰아서 죽였으니까 백성도 그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자빈 강 씨가 죽은 거 다 누구 탓이다? 조기. 조기의 탓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647년 8월 조계인은 큰 경사를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효명옹주가 드디어 환례를 하게 된 겁니다. 효명옹주? 오. 자, 그렇다면 조계인과 사돈이 된 인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인물은 당시 영의정에 올라 있었던 김자점입니다. 김자점은요, 인조의 최측근 대신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1등 공신이 된 이후에 엄청난 권력을 쥐었죠. 아. 그 영의정 자리 김자점.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이 인조와 조기인의 딸 효명옹주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자, 영의정과 사돈이 된 조기인 어땠을까요? 와, 이제는 하이파이브 아니에요?
하나가 됐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인조의 변함없는 총에다가 영의정 사돈이라는 날개까지 단 조귀인. 조귀인은 날로 위세를 떨치면서 내명부의 실세로 군림합니다. 그리고요. 1649년 2월 조귀인의 인생이 한 번 더 달라집니다. 바로 그녀가 드디어 종 일품 귀인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귀인의 조귀인이 이때 이제 된 거예요. 맞습니다. 첩의 딸로 태어나서 궁녀로 바쳐진 지 19년 만에 벌어진 사실입니다. 자, 인조의 애정을 독차지하며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린 조귀인. 그런데 귀인 책봉 3개월 만에 조귀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지? 제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조귀인의 전부였던 이 인조가 55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와, 인조가 갑자기 자, 그렇다면 조나단, 인조 다음 왕, 조선 17대 왕이 누구죠? 효종이죠. 맞습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 바로 복림대군이었던 효종. 그런데 얼마 후 그렇게 인조를 잃은 조귀인, 그 상황에서 슬픈 일이 또 이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조의 후궁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그 다 뿔뿔이 흩어지고 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궁궐을 떠나야 됩니다. 자, 이때 조귀인은요, 정말 누리던 부귀영화가 다 흩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었을 이 조귀인. 그런 불안한 조귀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과연 누굴까요? 떠난 중전. 그렇죠. 충전 와야 돼. 바로 인조의 중전이었던 장렬왕후. 장렬왕후는 쫓겨났던 경덕궁에서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왔고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된 겁니다. 경하드려옵니다. 대비마마. 명심하시게. 난 자네 용서한 적이 없으니. 조개인과 장렬왕후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바뀌었네. 야, 재밌다. 자, 그렇다면 조귀인, 그 성격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말 속에서는 천불이 났을 겁니다. 결국 조귀인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 씨가 매번 아침 저녁으로 우물물을 길어놓고는 사람들을 모두 몰리고 몰래 기도하였습니다. 조귀인은 암암리의 왕실 최고 어른인 장렬왕후를 저주합니다. 와. 과연 저주 행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조귀인은 인조, 자신의 남편 인조의 죽음 이후 무속신앙에 더 매달립니다. 자, 이런 조귀인의 행동을 보고받은 장렬 왕후 뭐라고 했을까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인조의 3년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적으로 불공을 들이거나 무당을 부르는 거 이거 사실 유교 예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장렬 왕후는요 조귀인의 여종을 매질합니다. 결국 조귀인은 앙심을 품고 어떻게든 장렬 왕후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렬 왕후는 이 사실을 바로 누구에게 고했을까요? 효종. 그렇죠. 조귀인이 벌인 이 섬뜩한 행동에 화가 난 효종은 조귀인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국문하라. 그리고 1651년 11월 곧 수십 명에 달하는 조귀인의 측근들, 노비와 무당이 잡혀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주 사건에 대한 국문. 그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하나 둘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그 결과 엽기적인 조귀인의 저주 행각이 드러납니다. 대체 어떤 행각이었을까요?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괴해 뼈가루를 얻었는데 색이 재와 같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 검증했는데 그곳에서 조귀인이 시킨 뼈가루 저주의 실체가 확 드러난 거죠. 이제는 더 썸뜩해지는데요, 계속. 자, 그런데 이 조귀인이 쓴 저주물은요 뼈가루가 끝이 아니었어요. 조귀인은 죽은 사람의 뼈와 치아,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심지어 그 시신의 살이나 관 조각 등 정말 온갖 엽기적인 저주물까지 다 원한 겁니다. 일단 그 조귀인의 특기가 저주하는 것이고요. 실록에 따르면 조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수고스럽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저주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저주 사건을 조사하던 중 또 한 번 조정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조귀인의 저주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인 1651년 12월 누군가 영모를 모의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효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죠. 그러던 중 김자점의 아들이 정말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효명옹주가 저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와 내가 대전을 저주하였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숭성군을 세우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그 귀여운 효명옹주가요? 자, 이 조귀인이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딸인 효명옹주와 저주행위를 했고 김자점 일가는 돕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비날다. 이 집 대주가 급사를 맞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하, 이 말을 들은 효정 어땠을까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와. 그렇다면 화가 난 효종은 조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1651년 12월 14일
표종은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귀인 조 씨는 자진하게 하라. 조 씨에게 사약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궁녀로 입궁한 지 21년 파란만장했던 조귀인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한세사 잘 살고 간다. 조귀인은요, 저주라는 악랄한 방법을 욕망 채우는 도구이자 생존법으로 썼습니다. 저주로 부귀영화를 얻었고 지키려 했지만 결국 저주는 부메랑이 됐고 그 저주 때문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